월 이자가 120만원, 외벌이라서 더 힘들답니다. 무너지는 4050들의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외벌이다 라고 하면 정말 힘들죠. 힘듭니다. 뭐 외벌이에 처자식까지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무섭게 내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장이죠. 직장까지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답이 없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직장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도 저한테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어 있어라.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와서 사업하겠다고 장사하겠다고 아무리 움직여본들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동안 배워왔던 거,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들 하나도 다 필요 없죠. 학벌도, 지나온 경험도 다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그 이자 부담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안 그래도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일상이 불신과 고통, 스트레스도 가득 차 있는데 뭐 저렇게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 삶이 그냥 힘든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갑작스런 충격에 언제든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40대에서 50대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10명 중에 3명이 다중채무자랍니다. 취약차주의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뭐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당장 쓸 수 있는 가용현금이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깨 축 처져가지고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이 중년 남성의 사진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뭐 저의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가 1900조라고 하는데 이미 GDP 10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빚에 신음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그런데 시장금리까지 치솟으니까 답이 없죠. 이미 물가는 20-30% 늘었습니다. 아무 짓 안 하고 평소와 똑같이 생활비를 써도 20-30% 늘었다라는 거죠. 식비가 말이죠. 뭐 의복비나 피복비나 아무리 줄이려고 아둥바둥거려도 생활비 자체가 늘어나는 걸 막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데 저축을 할 수 있겠냐? 참 씁쓸합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40대, 50대가 빚 때문에 힘들어한답니다. 청년층인 20, 30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파워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자산이 있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녀 교육비, 생활비, 주거비 등 돈이 들어갈 곳이 가장 많은 나이대이고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부담해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뭐 삶을 잘 헤쳐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거잖아요. 뭐 4050들 중에서 무리하게 은행권 대출받아서 지낸다고 하면 뭐 더 충격인 거죠. 4050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느라고 가게를 하느라고 대출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제 난감한 거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뭐 손님은 안 오고 들어가는 고정비는 많고 뭐 가게 문 닫을 수는 없고 억지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어쩌고 저쩌고 영업시간 단축하라 이러한 얘기들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결론은 빚더미밖에 없더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그들이 더 궁지로 내몰릴지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이 무섭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이런데 뭐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하는 A씨는 빚 때문에 하소연이랍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외벌이 하면서
애들 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적인 지출을 하고 이자 갚으려니까 답이 없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남아있는 게 빚이랍니다.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 집 한 채까지 마련해서 퇴직했지만 퇴직 후에 창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서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3억 가까이 빌려 시작했지만 뭐 임대료에 인건비에 이자 부담에 숨이 턱턱 막힌다라고 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액이라도 월급을 받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무리하게 빚을 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대거 자영업을 그만두고 남의 밑에서 일해서 돈을 받는 그런 자리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왜? 자영업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지금 2022년 3월 말 기준 4050 대출 차주 960만 명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256만 명이랍니다. 27%입니다. 국내 전체 연령대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22%인 걸 감안하면 4050 세대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상당히 높답니다. 씁쓸합니다. 4050 다중채무자들이 지난 1년간 3% 증가했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많아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유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050 자영업자는 12만 명가량 감소했답니다. 그만큼 타격을 많이 받은 걸로 봐야겠죠. 4050은 세대들 중에서 나홀로 일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많답니다. 씁쓸합니다. 앞으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형편이 금세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견뎌야 될 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고정비는 개성대로 나고 대출금리 상승 때문에 이자 부담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위축은 더 심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금세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집값은 더욱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빚이 많은 4050들 그들에게도 또 다른 관심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언론 이뉴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4050에 속하다 보니까 좀 더 기사에 관심이 갔던 게 사실입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좀 더 괜찮아지기를 바라는데 점점 더 기대와 다르게 더 암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젠 단돈 1,000원, 단돈 5,000원 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